영상에서 시네마틱으로 쭉 처음부터 끝까지 촬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만족스러운 샷들이 굉장히 많았어요. 근데 기본적으로 마음에 안 드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었는데, 첫 번째로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얘가 포커스를 맞춰서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사람, 찍고 싶은 사람에 대해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는 계속 클릭을 해줘야 된다는 거. 그리고 일정 거리 내에서, 예를 들어서 카메라도 왜 망원 렌즈랑 줌 렌즈 이런 거에 따라서 거리 차이가 있는데, 시네마틱 모드도 약간 한 기본적으로 한 2m 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럽지 않게 찍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좀 적정한 적정한 거리에 있는 피사체에 대해서만 잘 찍는다. 그게 좀 장점이었고, 그 장점인 나중에 포커스를 나중에 컨트롤하는 것이 장점이긴 한데, 그걸 위해서는 편집에 들어가서 다시 얘네들을 다시 맞춰줘야 되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운 점이지 않나. 기본적으로 다 너무 좋았어요. 그리고 흔들림 방지가 기본 비디오보다 조금 더 덜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기본 비디오로 했을 때는 정말 스무스하게 가는 걸 약간 시네마틱 모드라서 조금 더 이게 좀 흔들림이 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그 정도가 시네마틱에 대한 얘기였고, 그리고 얘기하고 싶은 거는, 지금 제가 친여동생이 사준 애플워치 SE를 중고로 내놓고 새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 구매하기 이전이에요. 애플워치가 없은 지 한 3일 정도? 3일 정도 된 것 같아요. 그러면서 뭐가 아쉬웠는지, 뭐가 애플워치가 없으니까 뭐가 불편한지, 이게 사실 애플워치를 구매하시려는 분들한테는 사려는 이유랑 좀 비슷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. 일단 첫 번째로는 시계가 없어요. 시계가 없어서 시계를 보는데 볼 수가 없으니까 아쉬운 거.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계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그렇지만, 그 애플워치가 있다는 거는 약간 좀 얘 좀 센스 있는데, 약간 얘는 좀 애플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데 왜 애플과 갤럭시를 쓴 사람에 대한 그 우리의 논쟁은 끊임없잖아요. 그런 것처럼 애플워치를 찼을 때 그 센스 있는 그런 느낌이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풍기지 못함, 그것이 일단 시계에 있는 거 없는 거와 함께 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 있고, 두 번째는 애플워치가 있으면서 좋았던 거는 모든 알람을 전해주니까 알람을 놓칠 확률이 제로였어요. 놓칠 확률이 제로였다 보니까 핸드폰이 좀 거리가 있어서 전화를 못 받는다거나 메시지를 못 본다는 그런 확률이 제로였었거든요. 모두 다 볼 수 있었기 때문에. 반대로 말하면 너무 알림을 자주 주기 때문에 방해가 되기도 하지만, 그건 방해 모드를 통해서 조절을 할 수 있고, 그래서 주머니에 핸드폰을 넣어놓고 있을 때 애플워치가 전해주는 알람이 너무 좋았어요. 그래서 그 알람이 엄연히 말하면 핸드폰을 꺼내지 않고 시계로 확인하는 것이 모든 알람을 확인한다기보다 그 알람의 그 중요도를 확인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. 알람의 중요도를 확인해서 내 핸드폰을 꺼내야지 되나, 아니면 보고 다음에 메시지를 해줘도 되나, 아니면 보고 그냥 스쳐도 되나, 이런 것들을 알려주기에 너무 좋았다. 그래서 기본적으로 애플워치가 핸드폰을 꺼내지 않고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중요도에 대한 부분인 것 같다.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. 그리고 걸어다니면서 제 시계를 보는 일이 좀 있었어요. 특히 해외 생활을 하다 보니까 길을 찾는 데 있어서 얘가 알려주는 기능이 너무 잘 돼 있고, 특히 프랑스에서는 GPS가 구글맵에 연동이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했어요. 특히 자전거 탈 때에는 핸드폰을 꺼내지 않고 맵을 보고 방향을 찾기 때문에, 혹은 햅틱으로 알려주기 때문에 휴대폰을 쓰는 것보다 시계 쓰는 게 너무 좋았다. 그래서 애플워치의 기능이 걸어 다닐 때, 길 찾는데, 자전거 탈 때 알림 받는데 되게 유용했던 거, 거기에 또 장점이 있었고, 또 이거는 사실 애플워치를 쓰는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좀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, 학생이면은 수업 중에 힐끔힐끔 볼 수도 있고, 회사원이면은 회의 중에 힐끔힐끔 볼 수도 있고, 이거는 사실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상대한테 내가 당신한테 집중을 하고 있지 않다는 느낌을 주지 않고 메시지를 확인한다거나 간단하게 볼 수 있으니까, 이게 누군가에게는 소개팅을 할 때도 그럴 수 있겠죠. 되게 처음 보는 이성 앞에서 핸드폰을 꺼낸다는 건 되게 비매너니까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, 저는 녹음 기능을 되게 잘 활용했어요. 물론 회의할 때 기록을 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꺼내놓고 나 지금부터 녹음해요가 아니라, 이제 녹음을 시계로 녹음 버튼을 눌러서 녹음을 하면은 이제 이 모든 상황에 대한 그
복귀를 다시 해볼 수 있으니까 되게 좋았고, 있는 녹음 파일들이 모두 다 아이폰으로 연동이 되어서 다 좋았고, 맥으로도 연동이 되어서 좋았고, 그리고 사실 이제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집에서 활용할 때 좋았던 점인데, 전 집에 갈 때도 충전할 때 빼고는 계속 차고 있었거든요. 그 이유는 시계를 차고 있을 때 맥이 자동으로 잠금 해제가 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서 너무 유용했고, 그게 아이폰 쓸 때도 마찬가지죠.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애플워치를 차고 있으면 얼굴을 잘 확인하지 않고서 그 잠금을 쉽게 풀릴 수 있는 지금은 그래도 마스크를 차고 있을 때 비번을 계속 눌러야 되는 게 너무너무 불편해요. 물론 이 다음 업데이트 때 마스크를 쓰고 있는 것도 잠금 해제가 되는 기능이 추가된다고는 하지만, 애플워치 덕분에 그럼 잠금 해제 기능들이 너무 좋았고, 또 지금 재생 앱이 따로 있거든요. 그 애플워치에는 맥에서 재생하는 영상이나 음악에 대한 것들의 리모컨 기능을 할 수 있는 게 애플워치에 동시에 바로 떠요. 그래서 영상을 볼 때는 영상을 재생하거나 중지하거나 볼륨을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내가 이 영상 보는 이 기기에 가지 않고 여기서 조절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았고, 홈팟 쓸 때 너무 또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. 홈팟 쓸 때에도 홈팟의 기능상 시리 호출이 너무 용이하기 때문에 그걸로 할 수 있지만, 가볍게 크라운을 돌려서 볼륨을 조절을 한다거나 음악 재생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 되게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그 스마트 조명이랑도 연결해서 그 연결하는 것도 홈 앱을 통해서 시계에서 모두 가능하고, 그래서 잠자려고 누웠는데 라이트가 켜져 있을 때는 홈앱 들어가서 불을 끄기도 하고, 시계가 그런 식으로 이용했고, 그 투두이스트라는 제가 앱을 사용하면서 되게 스케줄 관리를 하는데, 그 모든 알람 기능을 여기도 당연하게도 알려주니까 마치 비서가 있는 느낌, 그런 것 같아서 되게 좋았고, 없으면서 아쉬운 부분들이 이렇게나 많이 있어요. 그래서 당연히 이 다음 그 애플워치를 구매를 할 예정인데, 애플워치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에게 이런 단점이 있을 만큼 너무나 좋은 기기였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남겼습니다. 감사합니다.